자, 주식 10개명입니다. 주식 10개명. 자, 10개명이니까 뭐 10개까지 있겠죠. 자, 이거를 뭐 하나하나씩 모아서 10개가 탄생했습니다. 10개가 탄생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훑어보고 가죠. 결국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또한 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매매들을 좀 바로 잡고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서 10개명이 탄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번 급등주 따라 들어가지 않고 조정 후 들어간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실수.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알티캐스트란 종목. 이게 장중에 26%까지 올라갔었네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 급등하잖아요. 뭐 5%, 6%.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 관종에 있었다. 그럼 막 호가창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막 1, 10, 막 100, 막 이렇게 막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5, 6%할 때는 이제 들어갈 생각 안 하잖아요. 저 뭐 장난치나 보다 하다가 한 10%. 이거 오르나 하죠. 뭐지 이거?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뉴스가 뜹니다. 뭐 알티캐스트, 뭐 삼상, 그죠? 뭐 이상 신청 막 그러면 올라갑니다. 15%, 17%, 18%.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예전 저의 모습. 막 올라가면 와, 이거는 상한가다. 이건 100% 상한가야. 그리고 막 시장가로 막 사죠. 막 뛰니까 시장가로 막 삽니다. 그래서 한 19%더 올라가. 20% 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다. 더 사죠. 더 사요. 그래서 매수 평단이 막 올라갑니다. 매수 평단이 19%, 20%. 그래서 뭐 26%, 7% 갔어요. 그래, 이건 분명히 상한가 안착이다. 근데 갑자기 훅 빠집니다. 물량이 막 터져요. 훅 빠져요. 한 3%, 4% 빠져요. 이거는 개미 흔들기겠지. 그죠? 개미 흔들기야. 개미 흔들기 하고 분명히 간다. 막 더 사. 다른 거 막 팔고 사. 근데 갑자기 7, 8% 빠집니다.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보다 빠진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쵸? 이럴 때 많죠. 자, 바로 그 모습입니다. 급등주 따라 들어가지 않고 조정 후 들어간다. 그래서 신차 파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후 들어간다. 그쵸? 조정 후 들어간다. 장대봉 이후 조정 후 4일째 종가부터 분할 매수.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최소한 이런 걸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잦은 손절을 하지 않고 잦은 익절을 한다. 장중에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한 2, 3% 오를 때는 안 팔잖아요. 뭐 5%, 6% 가면 팔까 말까?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쭉 빠집니다. 뭐 5회 쭉 빠지다가 내 평단까지 왔어. 그러다 마이너스 1% 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손해볼 수 없어. 막 팔면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잦은 손절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분봉상 이렇게 안 빠질 것 같은 자리에 사서 모아가서 1, 2% 올라도 좀씩 팔고 3, 4, 5% 올라가면 좀씩 팝니다. 그리고 뭐 종가에 다시 사거나 일봉을 다시 보면 되겠죠. 2%, 3%짜리 손절이 3, 4번 반복되면 마이너스 10%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3, 4%짜리 익절이 3, 4번 반복되면 당일날 1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종목이든
조정 후 방향 전환 초입에 진입한다. 1번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방향 전환 초입에 진입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순차 파일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뭐 545, 15단, 거감어상, 합정, 자, 요런 패턴들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제 캔들이 길어질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캔들이 길어질 때 매수하지 않아요. 1번 내용이랑 비슷하죠. 중대봉 이상에는 진입하지 말자. 뭐 장중에도 3, 4% 정도는 괜찮지만 그죠? 7, 8%, 10% 이상의 진입을 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큰 욕심을 버린다. 15%, 30% 먹으면 좋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장중 슈팅에 그죠? 5%에서 10% 정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주 분할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과감히 버린다. 이게 가장 힘들죠. 제 개인 매매와 달리 그죠?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리딩을 하면서 뭐 가장 힘들었던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가다가 뭐 여기서 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골크도 나왔고 그죠? 조금 빠져요. 조금 빠져. 뭐 박스권 위네 아직 5일선 이탈을 해요. 그죠? 살짝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기다립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추세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처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더 좋겠네요. 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돌파하다 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올선에서 밀리면 뭐 아직 박스권이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윗꼬리 슈팅 이제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이탈이 시작돼. 근데 본의 아니게 지수가 빠졌어요. 오늘 1% 빠졌어. 조정이 왔어. 지수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갑자기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 금리가 올랐어. 또 올라가겠지. 네. 그러다가 막 이런 걸 맞죠.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도 리딩을 하면서 개인 매매와는 달리 이게 한꺼번에 막 100명을 다 손절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겠다 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니면 비중을 실어주신 분들은 또 컷을 못하죠. 컷을 들여도 그죠?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딱 끊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끊자. 자, 그 다음에 종목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슈팅이 나오면 절반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이상 슈팅이 나오면 절반이라도 팔고 차라리 이제 종가에 사라는 얘기죠. 그죠? 한 7, 8%짜리 슈팅은 그죠? 시초가까지 내려올 때가 많잖아요. 마지막에. 아니면 뭐 15% 이상 슈팅은 팔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은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3일은 최소 지켜보기. 그래서 나쁜 종목은 없다. 나쁜 선택만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대봉 저점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조금 안전한 자리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죠. 자, 이때 살 수도 있지만, 그죠? 이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때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컷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 저점이라고 샀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죠. 즉 어떠한 종목이든지 그죠? 타점이 중요하고 이탈이 나오면 손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의 하루 평균 5%에서 8%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가가 9%, 그죠? 저가가 마이너스 4%. 하루에 한 16%, 17%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에 17%, 16%가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때 사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겠죠. 자, 하루에 20%가 움직입니다. 20%가. 그죠? 이런 단봉은 뭐 2%,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개별 종목들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5%에서 8%가 움직인다. 이해되십니까? 뭐 언제 사야 되냐? 아침에 팔고 오후에 산다. 이거 뭡니까? 주로 10시 전까지 대부분 매매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물론 강한 종목들은 혹은 주포가 특이한 종목들은 뭐 11시, 12시 이렇게 갑자기 슈팅이 나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 9시 반, 9시 40분 이 정도쯤에 최고 고점을 찍고 10시부터는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신다면, 자, 갑자기 슈팅이 나오죠.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는 이때 사서 물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종가까지. 그죠? 보통. 자, 이때도 아침에 올라서 계속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침에 10시에 최고점이잖아요. 10시에 최고점.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유종목 하락시 10%마다 배수 매수하기. 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이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때만입니다. 보유종목 하락시 10%마다 배수 매수를 하면, 그죠? 이거는 큰 이탈을 하지 않는 경우 박스권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권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가네 하고 샀어요. 이날. 자, 그런데 빠집니다. 빠져요. 10%까지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날 1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10만원. 10만원에 샀어요. 6,500원에. 그러면 10%가 빠졌다. 자, 6,000원이라고 합시다. 6,000원에 10%가 빠졌어요. 이때 20만원 삽니다. 그죠? 그럼 제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자, 똑같이 10만원 사면 현재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박스권 내에서 정상적인 흐름일 때 똑같이 10만원 사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0%에서 2배 매수를 해요. 20만원어치를 매수를 한다면, 그죠? 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뭐 3점 몇 프로가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3%만 올라도 수익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장중에 조금만 올라도 수익권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뭐 본탈을 하든지, 그죠? 본절가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5% 정도만 올라도 2%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상에서. 즉 1차 매수에 우리가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갈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처럼 항상 바로 상승하지는 않죠. 최저점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잡기는 힘듭니다. 1차 매수는 적게, 2차 매수는 많이. 익절로 빠져나가기 쉬운 최고의 매수법이란 얘기죠. 10번 5일선 아래 단봉 캔들 우상향 매수. 이 패턴으로 5%만 익절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건 유튜브에서도 저 설명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뭐 15단에도 해당이 돼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자, 이렇게 장대를 만들면 시세 분출이 되겠죠. 시세 분출. 그죠? 시세 분출이 나오면 무조건 조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뭐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갑자기 조정이 나오다가 단봉들이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단봉들이 옆으로 붙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이해되십니까? 거래량도 확 줄었죠. 팔 사람은 거의 팔았다. 자, 그러면 주포가 또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자, 주포가 없으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근데 주포가 어느 정도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때 이제 모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